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경제고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고통지수는 아서오쿤이 고안한 지표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쳐서 만든 지수입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실업률이 오른다면 경제고통지수도 오르게 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나빠졌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고통지수 추이를 보면 2022년 7월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발표는 3.7로 지난 2년 반 동안 크게 내려왔고, 지난 10년 평균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아직 마지막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그걸 감안하면 현재는 4.6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수치가 4.6이라 하더라도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 수치를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실업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제고통지수가 낮게 나오는 것은 실업률이 꾸준히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정부가 어르신들의 노인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난 11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젊은 층의 실업률은 높아져도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실업률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른 실업률을 세분화해서 구분하면 20대의 실업률은 올라가도 60대 이상의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죠. 이는 비정규나 임시직 같은 고용의 질이 점점 낮은 취업자들만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는 필연적이며, 당장 겉으로만 보면 실업률이 낮아 보이니까 정부가 경제가 호황이라고 억지 주장을 할 수 있는 통계의 왜곡 현상만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물가의 안정을 원한다면 높은 실업률을 감당하고, 낮은 실업률을 원한다면 인플레이션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론이죠. 여기서 Y축의 물가 상승률은 국채금리로 그 의미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지면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높은 국채금리가 요구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국채금리는 낮아지는 원리죠. 앞에서 본 것처럼 한국의 실업률은 꾸준히 낮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가 좋다고 말하는 근거였죠. 하지만 필립스 곡선과는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낮아졌는데 인플레와 국채금리는 내려가고 있죠. 정부의 주장대로 경제가 호황이라면 CPI와 국채금리가 높아야 정상이죠. 우리나라의 낮은 실업률이 실제의 경제 상황과는 상관없는 무의미한 통계가 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해온 기조대로 경제가 좋다고 한다면 작년 7월에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이는 코로나 때인 2021년도를 제외하면 지난 20여 년간 중에 가장 낮은 임금의 인상률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정부 측이 경영계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만도 못한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 건데요. 결국은 주장은 경제가 좋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임금의 결정 사항과 돈의 흐름은 경제가 침체된다 쪽으로 흘러왔다는 게 현실인 부분입니다.